눈물의 호소, 백이종군 7인회. 이재명 후보의 발언 중 어제는 저희가 내가 대선 지면 나를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보낼 수 있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던 대목을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형수 욕설과 관련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눈물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과의 뜻을 겸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로 보답드리겠다. 제가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욕하지 말고 끝까지 참았어야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주십시오. 지금 가족의 아픈 상처를 그만 헤집어달라라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눈물의 호소를 한 셈입니다. 오늘 많은 조국 신문들은 이재명 후보가 큰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읍소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는 분석도 하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조가신문들의 해석 맞습니까? 이게 지지율이 묘하게 이재명 후보가 눈물 흘리고 큰절한 날이 묘하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는 결과가 발표된 날이다라는 한 분석도 있던데 이재명 후보의 이 읍소 소위 전략이 지지율 정체와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지난해 11월, 지난달 그리고 1월까지 지금 3번 큰절을 올렸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굉장히 중요한 국면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읍소 전략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선거에서 누가 절박함을 보이느냐 굉장히 중요한 선거 어떤 승패를 가르는 요인 중에 하나는 틀림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특히나 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지도 않는 어떤 양쪽의 상황에 끼어서 사실 참 전략을 피기 어려운 입장에 있죠.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저렇게 계속 이제 읍소전략을 피고 있는데 선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전략은 뭐냐면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절박함도 있지만 사실은 유권자들이 얼마나 동질감을 느끼느냐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백인 중산층 유권자들과 동질감을 형성하면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은 내가 만약에 떨어지고 나면 없는 제도 만들어서 감옥에 보낼 거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읍소 전략일 테고 또 어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우리 그 아픈 가족사를 저의 아픈 가족사를 그만 헤집어 달라 이러면서 이제 눈물로 호소하고 이런 장면을 보였는데 자 이게 과연 유권자들에게 동질감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절박함과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저런 것들을 유권자를 충분히 공감하고 가족사에 충분히 공감하고 혹은 또 대장동 의혹 같은 어떤 지금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어떤 도덕성 의혹들의 의혹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해명에 충분히 유권자가 공감할 수 있느냐 공감이 된다면 충분히 전략이 먹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앞서서는 이재명 후보가 내가 지면 저쪽에서 없는 죄를 만들어 날 감옥 보낼 것이다 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두려움의 원천은 이런 겁니다. 지금 검찰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검찰 공화국이 열립니다, 여러분. 자,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 눈물로써 호소한 대목, 가족의 아픈 상처를 그만 해줘달라, 나 지면 감옥 간다, 나의 두려움의 원천적인 게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소위 이런 읍소 발언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제 가족과 관련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눈물을 흘린 건 진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떠한 그 전에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대선에 엄청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제 가족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 입장에 가슴이 아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물론 눈물을 가지고 선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보면
굉장히 유기감과 절박함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진다면 이제 감옥 갈 것이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이건 이제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보면 타겟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선거나 전쟁에서요. 진다는 걸 전제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자신의 아군과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사기와 관련된 거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진다면 감옥 간다는데 그럼 우리가 더 도와줘서 이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좀 잘못돼 가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7인 회들이 우리는 전면 나서지 않겠다, 공직맞지 않겠다 이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저같이 방송을 많이 나오고 정치를 관심 있게 가진 사람도 7인회가 누구지 몰랐어요. 그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7인회가 있었구나. 이재명 후보사에는 측근도 없고 자기는 비주류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나타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큰절과 이제 눈물과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읍소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치사를 보면 2016년도에 친박 진박 공천과 관련해서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어요. 그때 새누리당이었나요? 그 국회의원들 나와서 엎드려 절을 했잖아요. 그런데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읍소 전략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밀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읍소 전략이 나오는 건데 제 어떤 20, 30년 정치를 바라본 경험에 의하면 읍소 전략이 통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보다는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 그래야지 어떤 감정적인 호소 이런 것은 사실 대선에 있어서는 이제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좀 선거 전략이랄지 그런 걸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관선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